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아무리 어렵고 이상하게 생긴 단어도 수초 이내에 외워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인증한 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기다린다고 하셨던 영단어 암기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높은 영어 성적을 받는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적에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단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어 단어는 영어 공부의 시작과 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단어 자체를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단어를 외우긴 했는데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단어를 외우는 속도 자체가 느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접근할 건데요. 거시적인 접근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공부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미시적인 접근은 단어 하나하나 자체를 어떤 방법론으로 외울 것인지 암기법 스킬의 영역인 겁니다. 그럼 거시적인 관점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영상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성적 인증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수능 영어 100분위 98의 1등급, 구탭스 1등급, 보캐블러리 단어 파트 1등급, 그 중에서도 파트 1은 100분위 99, 파트 2는 100분위 90, 교육받은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어휘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은 물론 외국 한 번 안 나가보고 중학생 때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한 토종 한국인 이과생입니다. 성인 다 돼서 교환학생 한번 잠깐 다녀온 게 전부고요. 이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영어 단어를 정확히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던 방법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어장 선택이 중요하겠죠? 간단합니다. 본인이 목표한 시험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장 사서 그냥 외우세요. 저는 수능, 토익, 토플, 탭스 시험을 다 쳐봤는데요. 거기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장 사서 외우고 한 번도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어장에 고민 쏟을 시간 없습니다. 바로 가장 유명한 거 사서 시작하세요. 단어장을 샀으면 이제 외워야겠죠? 가끔 보면 단어를 쓰면서 외우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단어 암기의 기본은 효율입니다. 영어 단어 말고도 다른 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 이걸 다 쓰고 앉아있어. 아웃풋 과정은 단어 그 자체로 짧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해도 충분하고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만 추출해서 쓰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단어 암기는 속도전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선별하기예요. 영어 단어만 보이게 하고 뜻을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수업이나 독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과감히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전혀 모르거나 몰랐던 뜻이 보이거나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단어는 샤프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체크 안 하고 넘어간 단어는 이 단어장에서 영영 다시 안 볼 내용인 거예요. 앞으로 체크 한 것만 볼 거예요. 첫 체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고 본인에게 가장 솔직해져야 할 시간인 겁니다. 근데 모든 단어에 체크가 간다? 그건 본인 수준에서 좀 소화하기 어려운 단어장이에요. 아쉽지만 그 전 단계의 단어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 목표인 고등학생이 수능 단어장을 보는데 다 체크가 간다? 그거 잠시 접어두고 중학교 단어장부터 빠르게 마스터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최소 30% 정도는 아는 단어가 있는 단어장으로 시작하세요. 어쨌든 빠르게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체크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이때부터 단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체크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지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본인이 그래도 1년 정도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영어 실력 자체를 좀 제대로 쌓으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좀 자세히 봐줍니다. 읽는 법도 체크하고 당연히 단어 뜻 자체도 봐주고 동의어, 파생어, 활용법 그 중에서도 예문을 보면 좋은 게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독해, 듣기, 스피킹, 라이팅 전반적으로 내공을 쌓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이 없다. 당장 한 달 뒤에 시험을 봐야 한다. 단어를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하는 상황이면 뜻만 보고 넘어가세요. 첫 체크일 때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보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복습할 거거든요. 그리고 단어장이 데이 30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하루에 데이 하나씩 보면 절대 한 달 안에 단어장 다 못 외웁니다. 복습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단어장을 마스터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하루에 데이 2 이상 봐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선별하기 플러스 복습하기입니다. 복습의 기본 원칙은 전날 본 거 플러스 3일 전에 본 걸 복습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루에 데이 2씩 본다고 가정합시다. 첫날에 데이 2까지 끝냅니다. 다음날엔 데이 3, 4, 즉 원래 해야 되는 단어 내 단어들 보면서 모르는 것을 선별해주고 선별한 걸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전날 봤던 데의 일일을 빠르게 복습하는데 체크된 것만 보면서 뜻이 또 기억 안 나는 건 체크 하나 추가해주세요. 3일째는 데이 5, 6 원래 진도 빼주고 전날 거인 데이 3, 4 복습해주세요. 넷째 날부터는 그날 진도인 데이 7, 8 빼주고 바로 전날 거인 데이 5, 6 복습, 그리고 3일 전 거인 데이 1, 2 복습해주고 남은 날들도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즉 1일치 진도, 2일치 복습, 이런 규칙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진도 나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본 거 쭉 복습해주세요. 체크는 복습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에 추가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 30까지 다 봤다. 마지막에는 복습만 마저 해주시고 엑셀을 보시면 20일 만에 모든 데이에 대해 총 4회독을 한 셈입니다. 이를 1주기라 명명하고 책을 다시 처음부터 보는데 2주기의 시작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이번 주기에서는 하루에 몇 데이씩 볼지, 물론 1주기보다 데이 수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하루에 3데이씩 보겠다. 그럼 첫날 데이 1, 2, 3 진도, 다음날 데이 4, 5, 6 진도, 복습은 데이 1, 2, 3 해주고요. 넷째 날부터는 데이 10, 11, 12 진도 나가고 전날 했던 데이 7, 8, 9랑 3일 전에 했던 데이 1, 2, 3 복습,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체크된 것만 봐도 엄청 많죠? 여기서 둘째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2주기부터는 체크 몇 개 이상 단어들만 보겠다. 예를 들면 1주기가 끝났을 때 총 4회독을 했으니 체크가 적은 건 1개, 많은 건 4개겠죠. 그럼 체크가 있는 단어들을 쭉 봤을 때 체크 2개까지인 건 머릿속에 있고 체크 3개 이상인 건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럼 2주기에선 체크 3개 이상인 것만 보는 것이죠. 원래 안 외워지는 건 끝까지 안 외워지거든요. 이 두 가지 규칙을 적용해 나가며 몇 주기 이상 돌리다 보면 단어장을 한번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테고 모르는 단어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단어장 한 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외울 수 있는지는 아직 설명 안 했죠. 미시적인 관점 바로 들어갑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넷 중에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 조차도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법론을 쓸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선 각 방법론을 여러 번 단어에 적용해보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 두 번째 방법, 저 단어는 세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떠올려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들어가 보죠. 사실 이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그냥 여러 번 바르는 방법인데요. 바로 거시적인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 번 체크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면 그냥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지는 단어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편하게 외우는 겁니다. 둘째 방법은 접두사, 전미사, 어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셋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접두사는 단어 앞부분에 위치하여 방향이나 부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전미사는 단어 뒷부분에 위치하여 동사, 명사, 형용사 등의 품사를 결정해주는 거고요. 어근은 단어 중간에 위치하여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클루드라는 단어를 보면 프리는 미리라는 뜻의 접두사, 클루드는 닫다라는 뜻의 어근, 둘을 조합하면 미리 문을 닫아버려서 못하게 하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에 전미사를 다르게 붙이면 품사가 변해 프리클루저는 배제, 프리클루시브는 제외하는 등으로 변화하는 건데 이와 연관하여 익스클루드, 인클루드, 시클루드 등 비슷한 단어도 같이 묶어서 외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탭스 시험의 경우는 전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유추해야 맞출 수 있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접두사, 전미사, 어근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 단어를 이해하며 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아두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완고한 규칙을 절대 모든 단어에 적용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이렇게 구성된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눈으로 몇 번 보면 외워지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두 방법으로도 더 잘 외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두사, 전미사, 어근은 내공 차원에서 평소에 조금씩 공부해두되 단어를 실질적으로 외울 때는 자기가 아는 조합이 눈에 바로 보이고 이 방식으로 잘 외워진다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만 선별적으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셋째 방법, 단어를 보고 스토리를 만들며 외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캡처라는 단어는 잡다라는 뜻이죠. 이때 캡이 모자니까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후려쳐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특히 어려운 단어는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많이 외웠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 이를 경선식 암기법이라고 부르더군요. 강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강의를 듣기보단 그냥 단어를 보고 그때그때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훈련할수록 그 속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응용력과 창의력은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스토리를 잘 떠올리지 못했는데 많은 훈련을 통해 웬만큼 어려운 단어도 10초 이내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탭스 고득점 단어인 컬피는
뜻이 통금 또는 통행금지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죠. 남자친구랑 몰래 늦게까지 커피 마시고 있는데 통금 시간이라고 전화 오는 엄마 보고 커피를 피하고 뿜는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는 곧 커피 플러스 퓨? 커피는 통금?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자체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스토리를 만드는데 20초 이상 걸린다. 그 단어는 스토리 만드는 거 포기하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입니다. 빠르게 외우고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만드는 건데 스토리 제작부터가 오래 걸리면 이미 그 방법은 글러먹었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외우세요. 하지만 분명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스토리 제작 능력을 키우세요. 집중력 높이기 편에서 설명드린 보상의 시간에 이런 스토리 지으면서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방법, 여러 번 봐도 안 외워지고 어근을 활용해도 모르겠고 스토리도 안 떠올려진다. 최후의 방법입니다. 단어 그 자체를 단어장에서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풋의 노출도를 올리는 방법. 둘째,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 노출도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스트잇에 따로 스펠링과 뜻을 써서 책상, 옷장, 문 앞 등 자주 보이는 장소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보세요.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만 이렇게 쓰세요. 모든 단어 다 쓰면 방이 포스트잇으로 도배되어 정신병 걸립니다. 둘째, 좀 뻘쭘한 방법이긴 한데 보상의 시간이 왔을 때 카톡으로 친한 사람한테 그 단어를 섞어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시 탭스 고득점 단어인드 받고 대실패라는 뜻입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보세요. 엄마, 저 시험도 받고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그러면 답이 올 겁니다. 아들,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럼 답장하세요. 아, 대실패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답장 오거나 답장이 아예 안 올 겁니다. 반응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내세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단어 자체를 한번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는 효과. 둘째는 그 단어의 뜻을 누군가에게 가르쳐보는 효과. 애매하게 친한 친구에게는 하지 마세요. 차단당합니다. 엄마한테도 자꾸 이렇게 이상한 카톡 보내면 어느새 이렇게 연락 올 겁니다. 아들, 잘하고 있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단다. 정리하면 빠르게 단어장을 읽고 복습해 나가면서 계속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추출해낸다. 체크가 계속 쌓여가도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다. 그럼 접두사, 전미사, 어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울 수 있는 단어인지 빠르게 캐치한다. 이 두 가지 마저 각이 안 나온다면 그 단어를 따로 꺼내 반복적 인풋 또는 아웃풋 방법을 활용한다. 엄마한테 계속 보내면 자식이 이상해졌나 걱정하시니까 친구끼리 영단어 카톡방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줘도 좋다. 단, 이 방에서는 잡담하지 말고,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단어 자체를 외울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훈련을 통해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아무리 어렵고 이상하게 생긴 단어도 수초 이내에 외워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인증한 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단어 외우기가 막막할 때마다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들을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쓸 수 있는 시간관리법 최적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 당당당당.